안녕하세요. 그림을 그리고 디자인을 하는 몬드킴입니다. 저는 작업실에 있습니다. 얼마 전이 계약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매일같이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 많이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어요. 익숙해진 만큼 더 좋아하고 취향이 담긴 공간이 된 제 작업실을 담아봤는데요. 1년 전에 한 달 반 동안 첫 작업실의 인테리어하고 찍은 사진들을 보니 변한 것도 많고 변하지 않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작업실이 갖고 싶은 이유와 목적 그리고 취향이 확실했던 저였기 때문에 그것들이 변하진 않았나 되돌아볼 겸 제 공간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참고로 영상이 대부분 비 오는 날 찍혔습니다. 딱 1주년 되는 주에 찍고 싶어서 시간을 맞추다 보니 장마철에 걸렸네요. 이 붉은 벽돌집과 녹음이 보이는 큰 통창이 작업실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였는데요. 건축가 강석원 님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벽돌은 흙을 구워 만들어 땅에서 온 재료다. 세계 어딜 가나 볼 수 있지만 그 멋이 제각각이다. 자연과 어우러져 변화하므로 맑은 날과 비 오는 날의 벽돌 맛이 다르다. 같은 맥락으로 이 풍경이 작업실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준 이유입니다. 중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이 그림은 가로 2.6, 세로 1.9m 정도의 대형 유화인데요. 저는 원래 디지털로 작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공간 제약이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작업실이 있다면 할 수 있는 취미가 뭘까 고민했을 때 그중 하나가 유화였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크기 때문인데요. 제가 그린 그림 중에 제일 큰 이 그림도 요렇게 큽니다. 미술 작품이 압도감을 줄 때 크기가 주는 무게도 상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크기가 큰 회화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보통 주거 공간 층고가 2.3m이고요. 저는 업무 공간이라 층고가 2.8m 정도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대형 크기의 작품은 일반 주거 공간에선 엄두를 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재료인데요. 유화는 물 대신 기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유소에 가면 나는 그런 비슷한 기름 냄새가 납니다. 요새는 냄새가 안 나는 기름도 많이 나오지만 주거 공간에서는 냄새나 청소 문제로 작업하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아무튼 작업실이라는 이 좋은 공간에서 재밌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대형 유화를 기준으로 오른쪽이 쉴 수 있는 공간, 왼쪽이 제품 디스플레이를 해놓은 곳, 업무 데스크, 그리고 주방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꺾으면 가장 먼저 보이는 공간이 포토존이자 지금 그림을 그리는 공간입니다. 사실 기능은 없고 말 그대로 예쁜 공간이에요. 하지만 작업실은 이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뒤에 자세히 보여드릴 예정인데 제가 디자인한 제품들이 휴대폰 케이스가 많아요. 이 케이스티파이라는 브랜드가 작가들이 직접 광고에 들어갈 콘텐츠를 찍고 홍보도 해야 합니다. 집에서 많이 찍기도 했지만 공간 제약이 있어서 스튜디오를 빌리기도 했습니다. 작업실이 생긴 뒤로는 스튜디오를 빌린 적도 없고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근처 카페에 간 적도 손에 꼽습니다. 유화 작업 촬영도 작업실이 없었다면 제가 원하는 품질을 위해선 스튜디오를 빌려서 그림을 그려야 됐을 것 같아요. 거울을 코너와 벽면에 배치해서 나머지 작업 공간 그리고 바깥 풍경이 보이게 했는데요. 공간이 확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인테리어 소품으로 필요한 거 딱 두 가지만 고르라고 하면 거울 그리고 조명일 것 같거든요. 최근에 이 조명 앞에서 얇은 실크가 메어진 캔버스를 두고 그림을 그렸는데요. 결과물이 굉장히 만족스러워서 그 후로 계속 페인팅 존으로 쓰고 있습니다. 더 안쪽으로 들어오면 작업실에서 가장 집에 가까운 공간이자 실용성이 극대화된 또 최근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인 주방입니다. 뉴욕이나 파리에 디자이너 작업실을 잠깐 빌린다면 이런 주방이 있을 것 같다 상상하면서 꾸민 공간이고요. 좀 더 도시적이고 차가운 느낌이 났으면 해서 블랙과 화이트 그리고 저 조명을 제외하면 실버로만 통일된 공간입니다. 타일이나 상부장이 없는 페인트벽이라 좀 더 독특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런 설명 뒤에 이런 말을 하니 참 모순적인데 원래는 주방을 꾸밀 생각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작업하고 뭔가를 생산하는 게 목적인 공간에 주방이 꼭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하더라도 제일 저렴한 간이 싱크대만 하자라는 생각이었어요. 작업실 자체가 원래 에어컨 말고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긴 했지만 주방도 정말 무해 공간이었거든요. 이 거울은 프랑스에서 살다 들어오신 분한테 저렴하게 구매했고요. 콘센트를 가리려고 건 거울인데 생각보다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식탁은 테라조 식탁입니다. 1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밀도가 많이 다르네요. 산업적인 느낌이 나는 무채색 주방, 그리고 바깥 벽돌집을 중간에서 융화시켜주는 적절한 소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와인 외건인데요. 이런 소품들이나 인테리어 하는 과정, 처음 의도와 주방이 바뀌게 된 이유, 작은 공간에 여러 가지 물건들과 팁들이 있는데 나중에 시간을 내서 더 자세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는 이 다이닝 공간을 이렇게 쓰고 있고요. 1년 전 모습. 네, 역시 1년 전 밤입니다. 뿌듯해서 포도주스 따라 놓고 설정샷 찍었는데 엄청 흔들렸죠. 네, 못 찍었는데 재밌어서 공유해봅니다. 다음은 작업 공간입니다. 작업 중에서도 디지털 작업에 해당하는 작업들을 하는 공간이고요. 2m 정도 되는 큰 책상을 중심으로 벽선반, 의자 6개, 모니터함으로 연결된 모니터 2대, 맥북, 타블렛 등으로 구성된 공간이고요. 원래는 이 데스크가 업무용이 아니라 식탁이에요. 미팅이나 회의, 공동 작업도 염두에 두고 구매하려니까 회의용 책상은 너무 사무적이더라고요. 같은 용도로 감각 있는 책상을 찾으신다면 식탁 쪽에서 보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이 공간을 만들면서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나 데스크 테리어 같은 것들은 추후에 시간을 갖고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책상 뒤쪽에는 벽선반이 있는데 맨 아래쪽에는 자주 쓰는 사무용품이 있고 읽고 있는 책들, 중간쯤에는 제 핸드폰 케이스에 들어가는 아트워크를 액자로 만든 게 있고요. 양이들이 있고, 네, 세 번째 칸에는 맥북 케이스 상자들이 있고요. 맨 위쪽엔 장식품들이 있어요. 여기도 주방만큼이나 바뀐 공간 중에 하나인데 맨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밝은 날 벽돌이 보이는 뷰고요. 모든 디지털 작업은 맥북으로 하고 있어서 저 아이맥은 깡통 아이맥입니다. 초반에 사진 찍는다고 인테리어용으로 갖다 놓은 건데 지금은 집으로 옮겨져 있고요. 저 때는 공간이 휑해서 어떻게든 집기를 놔두려고 노력했는데 지금에 비하면 엄청 휑하네.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비오는 날 풍경, 네, 비교적 맑은 날 풍경입니다. 지금 이 배치가 창밖을 보기도 좋고 또 내부 공간과도 너무 등 돌리고 있지 않아서 딱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작업 책상과 큰 창문 사이에는 기타를 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이렇게 앉을 수 있는 1인 소파가 있습니다. 위에는 제가 좋아하는 펜던트 등, 여기서 본 작업실입니다. 작업실에서 갖게 된 또 다른 취미 중 하나가 기타고요. 방음이 굉장히 잘 돼서 악기를 하나 배우자, 그리고 그 악기가 기타였습니다. 취미라고 하기엔 좀 민망한 실력이지만 그래도 재밌게 배우고 있습니다. 책상 왼편 벽선반엔 케이스티파이와 콜라보한 제품들을 진열해놨습니다. 2021년에 7가지 디자인을 포함한 첫 번째 컬렉션이 출시가 됐고 중간에 2종류의 스페셜 디자인이 또 추가로 출시가 됐고요. 2023년 작년에는 12가지 디자인이 포함된 협업 컬렉션이 나왔습니다. 출시 직후에 더현대서울이나 롯데월드타워 같은 케이스티파이 스토어에서 제품을 만나볼 수도 있었는데요. 보통은 케이스 위주로 진열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에어팟 케이스나 맥북 케이스를 본 친구들은 굉장히 신기해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제품들을 이렇게 작업실에 갖다 둔 상태고요. 필요할 때마다 케이스를 바꿔 끼우고 나가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케이스티파이가 작가와 협업을 하는 경우엔 작가가 직접 사진을 촬영하고 그 사진들로 케이스티파이가 광고를 돌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샘플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디자인이 확정되기 전에 한번 케이스들을 보내줘요. 그래서 실제로 보고 디자인에 이상이 없는지 오케이가 되면 그대로 진행이 되고, 만약에 오류가 있어서 수정을 해야 된다 하면은 한 번 더 수정을 거치고 또 샘플을 보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똑같은 디자인이 2개 있는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네, 이런 케이스티파이와의 협업 과정이나 제작 과정, 디자인별로 영감을 받은 부분 같은 건 더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고양이들이 나온 작업들은 이렇게 출력을 해서 예쁘게 액자에 끼워 보관 중입니다. 맨 처음 소개했던 대형 유화가 있는 공간을 거치면 소파가 있는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이곳은 쉬는 공간이기 때문에 따뜻한 분위기, 아늑한 분위기가 났으면 해서 모든 조명이나 금속 색깔을 금색으로 맞추었고요. 공간별로 벽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색깔로 분리를 해두는 것도 공간을 분리하는 데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멀뚱하게 앉아있기가 뭐해서 책을 읽는 척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기서 저렇게 매거진을 읽지는 않고요.
영화나 드라마를 몰아보는 걸 좋아해서 스탠바이미로 종종 영상을 보는데요. 대개는 무선으로 분리해서 저 위치에 끌어다 놓은 다음에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감상하거나 아이패드 작업을 하면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은편 공간엔 여벌옷이나 외투를 위한 작은 행거가 있고 수납을 위한 캐비넷 위엔 다 읽은 책, 그리고 오른쪽엔 아버지가 주신 책들입니다. 작업실을 만든다고 할 때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시면서 책들을 선물해 주신 기억이 납니다. 이건 어머니가 생일 선물로 주신 꽃이고요. 신발장입니다. 돌아보니 1년이 참 빠릅니다. 앞으로 이 공간에서 더 머물게 될지 떠나게 될지 고민 중인데요. 확실한 건 그동안 보낸 시간들이, 또 여기서 쌓은 추억들이 참 소중하고 늘 기억날 거라는 점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머물고 좋아하고 취향을 많이 담았던 첫 작업실 소개를 마칩니다. 더 자세한 소개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